사랑은 때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안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편견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한 여인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60살 작은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를 병간호인으로만 여겼던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60살 작은 동네 골목에서 조그만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탁소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다리미 스팀 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손님들이 맡긴 옷을 손질하며 땀 흘리는 이 일이 생계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월 순수익은 임대료와 전기세를 내고 나면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원룸 월세 40만 원을 내고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삶은 외로웠습니다. 남편과는 20년 전 이혼했고 딸 하나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며 연락이 뜸하였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였고 요즘은 그것마저 드물어졌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 밥을 먹고 TV를 켜놓은 채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후 5시 세탁소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급한데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눈빛은 따뜻하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오시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세탁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나갔습니다. 그게 그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그는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세탁물을 찾으며 고맙습니다라며 짧게 웃었는데 그 미소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매주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늘 같은 작업복, 묵묵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탁물을 맡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오래 하셨어요? 매일 바빠 보이시네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넘었죠.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늘 웃으시니까 좋아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누군가 제 노고를 알아주는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는 점점 자주 왔고 짧은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 셔츠 색깔 잘 안 빠지네요. 솜씨 좋으시네요. 사소한 말들이 쌓이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세탁소 문을 여는 게 즐거워졌고 그의 작업복을 다릴 때면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어떠세요?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신 것 같아서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저를 포장마차로 초대한다고?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게 문 닫고 가겠습니다. 그날 밤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60 가까이 됐습니다. 아내와 40년 전 사별했고 아들 하나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지만 이렇게 술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니 나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런 시간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삶을 조심스레 나눴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하나하나 내뱉는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오며 그는 또 뵙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서 만나요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의 고된 하루를, 저는 세탁소 손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손님이 양복 맡기면서 결혼식 간다고 자랑했어요. 젊은 애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부러울 거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행복은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제 외로움을 알아주는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세탁소에 왔습니다. 단골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줌마, 그 공사장 아저씨 자주 만나는 거 맞죠? 조심하세요. 동네 카페랑 당근마켓에 소문 다 퍼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그 아저씨, 돈 있으면 누구든 붙잡고 다닌다고 합니다.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답니다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소문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저씨,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분들이랑도 이렇게 자주 만나세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똑바로 쳐다보며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이랑 만나는 것도 처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공사 현장 젊은 남자가 세탁소에 왔습니다. 아줌마, 그 아저씨 조심하세요. 돈 좀 만지면 여기저기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입니다. 동네 카페에 글 올라왔던데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하지만 지난 몇 달의 대화, 따뜻한 눈빛, 배려가 떠올랐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해줘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만나고 있나요? 그는 한숨을 쉬며 그런 소문 저도 들었습니다. 옛날에 공사장에서 돈 벌 때 동료들이 장난으로 퍼뜨린 겁니다. 지역 카페에도 누가 올린 모양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남았습니다. 만남은 계속되었지만 동네 시선은 따가워졌습니다. 세탁소 손님들마저 아줌마, 그 아저씨랑 너무 붙어 다니지 마세요라며 훈계했고 동네 카페엔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세탁소 아줌마, 공사장 아저씨랑 무슨 사이야? 저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독였습니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하면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세탁소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공사 끝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만남은 여기서 끝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허락하면 여기 남아서 새 일자리 찾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삶을 바꾸려 했습니다. 2개월 뒤 그는 공사장을 정리하고 동네 경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공사장보다 적었지만 돈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라며 웃었습니다. 그의 결정을 보며 감동받았고 그를 더 믿게 되었습니다. 만남은 포장마차를 넘어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엔 공원 산책, 저녁엔 세탁소 문 닫는 걸 도와줬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커피 탈까요?
그의 배려가 하루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세탁소에 낯선 여성이 왔습니다. 마흔쯤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줌마 아버지랑 무슨 사이예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당황하며 아버지라뇨? 라고 했더니 한숨을 쉬며 우리 아버지 공사장 다니던 분. 요즘 아줌마랑 만난다고 동네 카페에서 소문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여자들 만난다는 소문이 예전에도 있었죠 라고 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좋은 분이에요 라고 간신히 답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은 분? 그럼 왜 엄마는 그렇게 일찍 갔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날 밤 그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젊을 때 돈 벌겠다고 정신없었어요. 아내 아플 때 챙기지 못했습니다. 딸한테 상처로 남았나 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다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픔을 이해했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세탁소에 와서 아버지한테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아버지를 못 뵙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는 서로 위로가 되는 사이입니다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그건 아줌마 생각이고요.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걸 볼 수 없습니다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딸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당신과 헤어지면 책임져 준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묻자 그는 제 마음은 정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시선은 매서워졌습니다. 세탁소 손님들 사이에 그 아줌마 공사장 아저씨랑 이상한 관계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고 지역 카페엔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단골 손님 몇몇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세탁소 문 여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새로 시작합시다. 망설였습니다. 세탁소는 제 전부였고 동네를 떠난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겠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마을로 이사하였습니다. 세탁소를 정리하고 모아둔 돈으로 집을 구하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경비 일을 계속했고 월 18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시급 만 원, 하루 8시간 일에 8만 원을 벌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함께라 행복하였습니다. 아침엔 바다 산책, 저녁엔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당신 요리 잘합니다. 이 된장찌개 식당에서도 팔겠네요 라고 그가 웃을 때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행복도 잠시 그의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뭐 하세요?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침묵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겁니다라고 위로하자 그는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을 삶은 평화로웠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수술비가 약 7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5년 기준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환자 부담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식당 일을 늘리고 주말엔 시급 12,000원짜리 카페 아르바이트를 추가하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였습니다. 당신까지 아프면 안 됩니다. 제가 괜찮아질 테니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그가 병원에서 말했지만 그를 위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퇴원했고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로 찾아온 그녀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때문에 건강까지 잃으셨잖아요 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우리는 사랑합니다. 아저씨가 아픈 것도 제 때문이 아닙니다. 왜 오해하는 겁니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게 엄마에 대한 배신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어머니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저씨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안으며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다행입니다. 딸이 이해하든 안 하든 저는 당신과 함께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에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딸과 연락은 뜸했지만 우리의 행복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비 일을 그만두고 마을 어르신들 심부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계속하며 동네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월 3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줌마. 제가 너무 완고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신 걸 보니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언젠가 찾아뵙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했지만 사랑으로 편견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이도, 과거도, 소문도 뛰어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용기를 내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